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조선일보의 칼럼을 쓰는 박종인 씨인데요. 박종인 씨는 이제 그 역사를 박종인의 땅이란 코너에서 역사의 일들을 현실에 빗대어서 아주 내공 깊은 글을 씁니다. 박종인 선임 기자의 글인데요. 오늘도 아주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제목이요. 조선판 386 노론의 공작 정치와 쓰레빠, 이렇게 박종인의 징비에서 일가를 하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기록은 예언 같다. 2022년 대한민국에 횡행하는 공작 정치는 옛 기록에 예언돼 있다. 1504년 겨울 폭군 연산군은 홍문관과 사헌부, 사관원 간부들을 하급 관리인 낭청으로 강등시켰다. 상사라 불리는 이 세 기관은 지금으로 치면 검찰이나 감사원 같은 기관이다. 이듬해 연산군은 아래 것들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권력이 이들에게 돌아가리라는 상사 혁파문을 목판에 새기라고 명했다. 혁파문 필자는 서울대 총장격인 성균관 대제야 김감이었다. 이후 사헌부는 고위직 비리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대궐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들 단속, 대궐을 등지거나 쭈그려 앉는 자 체포 따위 국가원수 모독죄로 경범죄 단속기관으로 전락했다. 대신 주요 수사권은 연산군 직속 수사기관인 의금부가 차지했다. 이는 검수완박에 관한 예언이다. 그 폭군을 몰아낸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독재 타도를 외치던 386 운동권이다. 이 운동권은 독재를 타도하고 스스로 독재 권력으로 변했다. 1623년 인조 반정으로 사림 가운데 서인이 권력을 차지했다. 남인 세력에게 남아있던 권력까지 독점하기 위해 서인이 획책한 계획은 공작 정치였다. 숙종 때인 1682년 남인이 장사 300명을 동원해 세 정승과 육판서는 물론 비변사 대신들까지 찍어 죽이고 나라를 깨뜨리려 한 영모 사건이 발각됐다. 허세라는 남인이 주상은 덕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어둡고 흐려 어질고 현명한 이로 왕을 바꾸면 태평성대가 온다고 모의를 주도했고 다른 남인 16명이 가세했다고 했다. 전국 주요 도시에 가짜 의금부 도사를 파견해 현지 수령들을 체포하고 궁궐에는 군사 300명을 매복시켜 때를 기다린다고 했다. 고발된 남인들은 처형되거나 고문 도중 죽었다. 그런데 처음 고발된 허세와 허영을 제외하고는 자백을 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결국 모든 것이 서인인 우의정 김석주와 어영대장 김익훈의 남인 박멸을 목표로 조작한 사건임이 드러났다. 이는 권상하라는 인물이 쓴 황강문답이라는 기록에 잘 나와 있다. 이 권상하는 서인 총수 송시열의 최측근 인사였으니 이 모든 일이 공작과 조작 정치임을 서인 수뇌부가 모두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아니면 말것이 공작과 조작은 공화국 시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술판을 벌였다는 공작과 겹친다. 그 공작의 우의정 어영대장이라는 봉건시대 고위관리와 국회의원이라는 공화국시대 공직자가 협업을 했다는 사실도 겹친다. 실록을 예언한 또 다른 사실은 조선판 386들의 위선과 뻔뻔합니다. 소장파 서인들이 영모를 사주한 김익훈은 본인이 역적이 된 것보다 심하다고 반발했다. 서인인 승지 조지겸은 시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숙종에게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 소식을 서인 영수 우함 송시열이 들었다. 송시열은 이렇게 답했다. 공작을 한 김익훈은 비록 죽는다 해도 애석할 것이 없다. 멋진 말이다. 그런데 입과 행동은 달랐다. 숙종이 주재한 회의에서 송시열이 입을 열었다. 김익훈은 내 스승 김장생의 손자다. 스승에 대한 도리로서 내가 죄인이다. 제자들에게 송시열이 재차 말했다. 김익훈은 스승 문종 자제다. 구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죽게 되면 나는 마땅히 내 거취를 내놓고 싸워서 살리리라. 원칙과 대의를 주장하던 송시열 입에서 진영 논리가 튀어나오자 젊은 서인들이 등을 돌렸다. 이들이 서인에서 분리된 소론이며 진영을 지킨 이들이 노론이다. 대의명분과 도덕주의를 기치로 내건 조선 후기 정치판은 그렇게 권력에 눈먼 공작 정치로 더러워졌다. 공작과 조작, 위선과 후한무치한 진영 논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노론이 기록한 숙종실록에 나온 조지겸에 대한 평가는 꼴불견이다. 인조반정 이후 서인이 국정을 담당해 50여 년 조정이 편안했는데 조지겸이 몰래 흉악한 도적의 붉은 기치가 되었다. 역사 자체를 비틀어버린 것이다. 이제 2022년 공화국 시대를 본다. 청담동 술집 사건을 주장한 자들은 아직도 오류나 실수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집권 세력 도덕성을 공격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그들은 졸렬한 부도덕성으로 일관 중이다. 10억 원 배상 소송의 당사자는 돈으로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고 반발한다. 압수수색 당하는 심정을 알게 해주겠다며 집을 무단 침입하고 공권력 행사를 거부한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정치개혁준비단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임이 대통령 부인이 외국 원수 앞에서 쓰레빠를 신고 무례하게 다리를 꼬고 접대했다고 조롱해놓고는 정작 틀렸음이 밝혀졌음에도 조선일보에서 대표님 페북 매일 확인한다는 증거라고 비웃는다. 법과 상식과 도덕이라는 단어를 그들은 알까? 그런데 이런 건달급 반응 또한 옛 기록에 예언돼 있다. 남인, 당론 서인, 등소 만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서인, 노론 무리들은 끓는 물이나 불 속에 들어가 죽더라도 피하지 않았다. 우리가 봉건 조선을 벗어나긴 하겠는가? 이렇게 박종인 선임 기자가 일가를 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이 똑같네. 이놈들 우기는 거, 조작하는 거. 조작한 게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또 우기는 거. 쓰레빠 사진 보이시죠? 김건희 여사 또 공격하다 쓰레빠 신고 외국 국빈을 접대했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이시죠? 윤석열 대통령도 쓰레빠고요. 베트남의 응우엔 수인과 주석도 쓰레빠입니다. 여기는요, 상춘제는 쓰레빠 신고 들어가는 데예요. 신발 신고 못 들어가는 데예요. 니들 거실에 쓰레빠 신고 들어가지 그 구두발 신고 들어가랴? 일로 와. 아주 그 구두발 신고 니네 안방까지 다 쳐들어갈게.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실내는 쓰레빠 신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청와대 상춘제는 아무리 서양의 대통령이 뭐 국가 원수나 왕이 와도 맨발 벗고 쓰레빠 신고 들어가는 거야. 구두로 빨로 못 들어가는 데야. 그걸 당연히 김건희 여사도 쓰레빠고. 근데 이렇게 사진 보니까 어떤 사진에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쓰레빠로 안 비쳐요. 근데 자세히 사진 보니까 나머지 두 분도 다 쓰레빠예요. 그런 곳이에요. 그걸 갖다가 쓰레빠로 뭐 좀 맞았다. 그저 MBC 쓰레빠 때문에 이제 그걸 공격하려고. 그리고 또 다리를 꽈다고 지랄들이더라고요. 다리 다 꽈. 바이든도 꼬고 클린턴도 꼬고 부시도 꼬고 다들 꽈.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도 그 시절에 가서 다리 꽈어요. 케네디 앞에서. 당당하게. 다리 꼬는 게 뭐 무례라고 다 꼬는데 이렇게 시비를 걸 게 없으니까 이런 시비까지 거는데 그랬는데 그 시절에 386들 그 시대의 노론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근데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와닿네요. 서인 그때 노론이죠. 무리들은 끓는 물이나 불 속에 들어가 죽더라도 피하지 않았다. 죽어도 우기는구나. 죽어도.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술자리 청담동 술자리가 거짓이 탄로나도 끝까지 우기고요. 김건희 여사 그 공격한 거 거짓이 탄로나도 끝까지 우기고. 줄리가 거짓이 된 것도 끝까지 우기고. 지금까지 우기잖아요. 광우병 죽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 MBC 끝까지 우기고. 나쁜 놈들이야.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조선판 봉건 정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행합니다. 우리가 끝냅시다. 어떻게 끝내냐고요? 감옥에다 쳐넣어요. 진짜 이제 다 쳐놓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만 믿습니다. 끝냅시다. 여기서 끝내.